네, 안녕하세요. 완승현입니다. 지금은 MRI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위한 본 필기 노트에 나온 이미지는 구글 검색 통해서 나온 거니까 인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용된 이미지 아래 출처 남겨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MRI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의 책만 읽어도 이제 알다가도 모를 만한 MRI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MRI는 이론이 빠삭해야 응용과 실기에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부터 빠삭하게 들어가 볼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예상하고 있지만 많지 않을 거라 믿어요. MRI 원리가 일단 궁금하죠? MRI는 방사선을 쓰나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다고 하지만 방사선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RF 때문인데요. 이 라디오 프리퀀시 펄스를 줘요. 라디오 주파수 펄스 이거를 주는데 이건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원자를 떨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떨게 만든 후에 에너지를 방출을 시켜서 그걸로 영상화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배웠듯이 얘는 방사선이에요. 왜냐면은 우리의 방사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 전자기파 기억나시나요? 전자기파 이것저것 많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이라 그랬고 그 중에서 끝에 쪽에 라디오 주파수, 라디오파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명 현상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 영상을 만드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 몸의 70%는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바로 물입니다. 물은 H2O로 되어 있죠. 두 개의 수소랑 한 개의 어, 산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중 수소의 핵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영상을 구성할 겁니다. 딱 하나, H 이놈으로 영상을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럼 수소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까요?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수소가 존재하죠. 당연히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조직들은 대부분 다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몸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소는 지구처럼 스스로 돌고 있어요. 삥삥삥삥삥 돌고 있다는 거죠.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 뭐라 말할 게 없어요. 어떠한 방향을 보고 이쪽 방향을 보고 저쪽 방향을 보고 이쪽 방향을 보면서 수소는 각각 삥삥 돌고 있는데 그 방향을 바로 벡터 값이라고 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수학 때 나오는 거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처럼 수소는 지구처럼 삥삥 돌면서 자기장을 형성을 합니다. 이 형성하는 힘이 바로 자기 모멘트라고 일컫습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 그랬고 H2O라 그랬고 이 중에서 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1번. 1번이 뭔 소리냐? 우리는 원자 번호가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자수와 양성자의 개수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전자도 한 개고 양성자도 한 개란 소리예요. 양성자가 한 개라는 거는 원자 핵 안에 플러스만 띄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놀 건데 이 원자 핵은 어느 방향,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이건 자유분방이에요. 랜덤. 뺑뺑 돌고 있어요. 지구처럼. 자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세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세차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요. 우리 지구도 이제 찾아보면 알겠지만 빙빙 돌면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차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이 주파수, 이 존재하는데 이 주파수가 수소 기준 세차 운동의 주파수는 42.6 메가헤르츠 퍼 테슬라, 1 자기장 기준으로 42.6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자화가 뭘까요? 아까 우리 몸에 수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수소 핵인 양성자들은 미친 듯이 서로 쳐다보고 싶은 곳 보면서 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수소 핵들을 MRI 기기에 들어가면 자석의 힘에 의해서 방향이 딱 두 가지로만 정렬이 되는데 평행 또는 반평행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끊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방금 여기서 나타내는 게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뭘까요? 즉 어느 방향이나 랜덤하게 바라보고 있던 놈들이 어떤 큰 자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기장을 쳐다보거나 안 쳐다보거나 둘 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는 자기장의 힘을 받는구나. 왜? 우리 아까 지구처럼 삥삥 돌면서 자기장 형성한다 그랬죠. 얘 스스로의 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자성의 힘을 주면은
붙거나 안 붙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신기하죠? 더욱 더 신기한 점은 항상 자기장에 걸린, 즉 평행을 바라보는 벡터의 값이 항상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이해하고 쓰긴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뭐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봤던 건데, 반평행이 커요. 반평행이 큰데, 이건 뭐 국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반평행이 큽니다. 반평행이 크고, 이 반평행이 크니까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어디로 가냐? 평행 쪽으로 바라보는 애들한테 갑니다. 그럼 이 방출이 된 놈들은, 여기 반대를 바라보고 있던 애들은 다시 평행 상태로 변하게 되고, 에너지를 받은 평행 상태 애들은 반평행으로 되고,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거를 반복하게 돼요. 이게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안정화시킬 때가 딱 되는데, 이때를 열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고쳐도 되고 고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벡터 값들의 총합을 순자화라고 합니다. 순자화가 아니라 순자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자화의 힘이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하게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평행을 바라보는 벡터의 값이 항상 큰 게 아니라,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벡터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개수. 이 바라보는 개수의 양이 항상 평행을 바라보는 게 많습니다. 평행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 방향 적고요. 근데 제가 말한 여기 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는, 이 반평행인 상태의 수소가 훨씬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크다.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붙이는 이름을 종축자화라고 하는데, 이 종축자화라는 게 뭐냐면 한쪽 방향, 즉 평행 방향 쪽으로 전부 바라만 본다라고 해서 종축자화라고 합니다. 이 종축자와의 힘은 자기장에 걸렸을 때 이빠이 가장 커지는 거죠. 왜냐? 우리가 자기장을 걸지 않았을 때는 서로 바라보고 싶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기장을 거는 순간 이쪽 방향으로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걸리는 이 힘, 전체 힘이 종축자와가 가장 커진다. 종축자와죠. 종축자와도 알겠는데 횡축자와도 있다네요 라고 하는 거죠. 수소핵은 세차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한 방향을 보고 삥삥삥 돌고 있는 것을 세차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세차운동은 세차운동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파수가 빠를수록 세차운동도 빨라집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시겠나요? 어, 각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물질들도 그렇고 각 고유 주파수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명 현상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산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다리, 이 절벽을 이어주는 이 다리가 있는데 웬만하면 부서지지 않게 설계를 해주죠. 근데 이 다리가 무너졌어요. 단지 그 산들바람 때문에, 태풍에도 끄떡없던 애가.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산들바람의 주파수와 이 이 다리가 내뿜고 있는 이 주파수가 맞딱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이런 현상을 공명 현상이라 그래요. 즉, 이 세차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얘네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삥삥삥 돌고 있었어도 어떠한 주파수가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아까 주파수 배웠죠? 42.6MHz 테슬라. 그래서 세차운동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특징이니까, 즉 주파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건 1테슬라가 기준이었으니까 2테슬라, 3테슬라가 되면 더 높아지겠죠? 그거에 비례해서 좀 더 빨라진다는 거죠. 주파수가 빠를수록. 저렇게 모든 수소핵들이 한 방향을 보고 삥삥삥 돌고 있는 것을 종축자화라고 하면, 그쵸? 평행인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Y축인 가로축에서는 돌고 있지 않잖아요. 자, 보면은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행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는 바라보지 않고 있죠. 이게 종축이고 이게 횡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축자와는 최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횡축자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0이죠. 바라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횡축자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가 MRI에 자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종축자와는 최대가 되고 횡축자와는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우리 몸 70%는 물이라 그랬어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은 H2O라 그랬고 이 H 수소를 가지고 우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다라고 하는 게 MRI입니다. 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한 개죠. 그쵸? 양성자 수가 한 개예요. 즉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 한 개에. 근데 얘는 삥삥 돌아요. 어떤 방향으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랜덤하게 다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자기장을 여기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다 걸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방향이 바뀌냐면 이 자기장을 보고 있는 방향 또는 보고 있지 않은 방향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만 바뀌어요. 모든 수소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숫자는 평행한 상태가 훨씬 많아요. 평행한 게 한 3개 정도 있고 반평행인 게 2개밖에 없어. 근데 에너지는 반평행한 게 좀 더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방출을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자기는 평행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방출된 에너지는 어디로 가요? 주변에 평행한 애들이 맞고 이 평행한 애들이 반평행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결국에 안정화가 되는데 그런 현상, 그런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 그럽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열평행 상태가 되면은 어느 순간 평행한 게 딱 정해져 있고 반평행인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됐죠? 근데 우린 반평행이거는 필요가 없어. 우리는 평행한 것까지 평행한 걸로만 영상을 만들 겁니다. 왜?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평행한 걸로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까 거기까지고 횡축자와 얘기가 나온 건 바라보는 이 평행 상태 바라보는 이 저쪽 방향이 횡축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축이죠, 종축. 종축이잖아요, 종축. 종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축의 자화, 스스로인 상태, 스스로 지금 돌고 있는 상태,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 자화 상태가 종축 자화인 상태가 최대일 때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와 반대인 횡축 자화를 기준으로 하면은 수소는 현재 종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라 그러지 횡축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0이다 라고 해서 횡축 자화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